조선식산은행은 이게 이제 나중에 산업은행이 된 거죠. 조선식산은행은 1918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. 이제 건물이 완공된 거는 1918 완공된 게 아니라 식산은행이 이제 그때부터 생겨갖고 그 20년에 그 산미 증산계획 운동 그거를 주동했던 거고 식산은행 자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해방이 되고 나서는 그 이제 산업은행이 썼던 거고, 예. 해방 전에는 그 아까 그런 일들을 했던 거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는 거는 나석주 의사라 그러나 동양척 식회사랑 동양척 식회사에 폭탄 던지고 두 번째로 던진 데가 식산은행이죠. 예, 동양척 식회사랑 식산은행 거리가 뭐 한 200m나 되나?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, 아마. 예. 지금 그 하나금융 본사, 옛날 외환은행 본사 건물이 거기가 동양척 식회사였던 거고. 그 내무부도 예, 있었고. 내무부도 해방 후에 내무부가 있었던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총독부 도서관이라는 거 뭐 결국 국립도서관이 된 건데 예. 그 조선 총독부 도서관이 국립도서관이 지금은 강남에 지금은 서초동으로 갔죠. 서초동. 네, 서초동으로 가 있죠. 서초동에 가 있죠. 저 고속버스 터미널 그 뒤쪽에.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소원, 예. 유명한 그 아소원이 여기 있었는데, 여기에 있었던 그 일화 좀 소개해 주시죠. 예. 먼저 아까 조금만 더 말씀드린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제 원래 총독부의 그 일부, 총독부래 원구단의 일부를 그 동쪽 부분을 총독부 도서관으로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?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그것이 국립중앙도서관이 됐던 거고. 그런데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이 해방이 되고 좁고 막 이렇게 빨리 옮겨야 되겠고 막 이러는데, 그래서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이 옮기고 이렇게 때 그 70년에 정부에서 허가가 나요. 옮기라고, 찾으라고, 새로운 걸. 그래서 74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의도가 개발됐을 때, 그러니까 68년도에 윤중로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여의도 개발되고 이럴 때 여의도 쪽에 부지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. 국립중앙도서관 너희 남산으로 가라고. 그래, 글로 갔었지. 예, 갑자기 그래서 딴 데를 찾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명령이 떨어진 거죠. 근데 그 남산 어디로 갔냐면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어린이회관이었던 유경수 여사가 했던 그 70년에 어린이날 완공됐던 거 어린이회관으로, 그게 어린이회관이 들어선 지 4년 만에 글로 간 거고, 4년 만에. 4년 만에 딴 데로 능곡으로 가버린 거거든요, 어린이회관. 그러니까 4년밖에 안 되는데 너희 글로 가라 이런 거. 그래서 그러니까 박정희가 다 지시한 거죠.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남산으로 가게 됐는데, 남산은 도서관 자리가 아니거든요. 일반 시민들이 접근성도 어렵고, 높고, 그 다음에 지하 서고가 습해갖고 도서가 변질되고 막 이래서, 전두환, 박정희 때는 아무 말 못했죠. 그러다가. 70년대 옮겨가다. 그래서 전두환 때 이제 요청해갖고 88년도에 서초동으로 옮겨진 거고, 예, 그런 거고요. 아서원 같은 경우는, 1918년에 아서원이라는 아서원의 뜻은 그 정원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곳이다.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정원이다. 뭐 이런 뜻이에요. 아서원. 근데 아서원이 이제 유명해진 건 무지 큰 식당입니다. 1918년에 만들어진 한 400평? 그거는 엄청 큰 식당이었는데, 이 식당이 유명해진 거는 이 식당에서 1925년도 조선공산당이 창당을 했기 때문입니다. 박헌영 관련된 그 조선공산당 있지 않습니까? 조선공산당 창당 대회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 1925년 4월 15일날 여기서 했는데, 재밌었던 거는, 그치, 이게 전위정당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런 혁명정당인데, 그리고 그 당시 일제인데, 그 해방되고 나서 일제 때 해운대 그 전당대회를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 그래야 되나? 호텔신라 이런 데서 한 거예요. 전당대회를. 근데 문제는 당시 일본 경찰들은 그 전당대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.
네, 전혀 몰랐던 거예요. 애들이 이제 딴 데 신경 쓰게 막 만들고 공산당이 창당하는 애들이 전조선 기자대회하고 막 다른 거 하고 막 이러면서 그 경찰들이 여기서 창당대회 한다는 정보를 몰랐던 거예요. 거기 신경 쓰게 하고. 근데 이제 전당대회에서 알려지게 된 게 뜻밖의 그 한 몇 개월 뒤에 신의주 경성식당에서 밥 먹다가 거기 피로연에서 밑에 있는 1층에 2층에서 피로연이 있었는데 1층에 있는 경찰관하고 싸움이 붙으면서 어떻게든 그렇게 하고 이 공산당 사무소가 조선공산당이 창당됐다는 게 그렇게 이제 폭로가 된 겁니다. 그랬다 그러더라고요. 뭐라 그러고 이 아소원자지가 이제 없어진 거는 또 재밌는데 롯데가 가지고 원래 롯데 반도 호텔이 이제 지어지면서 이게 1918년부터 있었던 거라 그랬잖아요. 근데 반도 호텔이 지으면서 약간 옆으로 옮겨진 거고, 그리고 이제 롯데가 가져갈 때는 재밌는 거는 롯데는 이 소공동 땅을 박정희한테 다 불화받고 나머지 민간인 것들 불화받았지만 이제 정부 국유재산은 나라한테 돈을 주고 사는 거고 불화 가격을 그걸 그 뭐지 이 반도 호텔 중앙도서관 이 두 개 부지가 42억에 낙찰이 된 거예요. 74년도에. 근데 나머지는 이제 또 아서원이든 나머지 짜잔한 땅들을 이제 입수하는데 그건 이제 다 결국 돈 주고 사는 건데 아서원만큼은 재밌는 거는 이미 1970년에 박정희를 처음 만났다 그랬잖아요. 아까. 근데 69년도에 이미 롯데 땅이 돼 있었던 거예요. 신격호의 동생 신춘호가 65년도에 이미 샀어요. 이 땅. 아서원 터는. 예. 그리고 또 하나 아서원이 이제 아서원을 통해서 좀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아서원이 무지 땅이 큰 거라 그랬잖아요. 무지 큰 식당이라 그랬잖아요. 그래갖고 뭐 당시에 그게 뭐 한 5억이니 뭐 그 정도인데 그 정도 5, 6억은 될 거다 이랬던 거를 그 창업자의 외동딸이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해서 창업자의 외동딸이 6천만 원인가 5천만 원에 롯데한테 판 거예요.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손해 본 게 아니라 그 창업자의 외동딸이 이 아서원의 전부 주인이 아닌데 그렇게 한 거예요. 아서원은 주식회사예요. 주식회사에 27명인가의 주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가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팔아버린 거야. 뭐 난리 나죠. 그래서 이 주주들이 그 창업자 딸 소송 걸고 그게 꽤 오래 갔어요. 꽤 오래 대법원까지 올라가고. 근데 이제 결국은 집니다. 그 사람들이. 그렇게 헐값에 판 거. 그러니까 내 주식을 헐값에 팔았는데 왜 그렇게 지게 되는 거냐면 결국 그럼 이제 화교 역사에 대해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화교들이 제대로 재산권을 주장하기 참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. 예. 그래서 자기 거를 자기 거라고 맘 놓고 주장하기 어렵고요. 어쨌든 그러면서 그게 대법원까지 질질 끌다가 결국은 패소해갖고 그래서 아서원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. 예. 잠시 쉬었다가 계속. 예.